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사회적 가치 트렌드 뉴스 닥터 SB의 나석권입니다. 저희 사회적 가치 연구원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저희는 새로운 장소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1년간 닥터 SB를 촬영했던 이곳의 마지막을 기념하며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소식을 선별을 했습니다. 기업 측면 관련하여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서영주입니다. ESG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한켠에서는 일시적인 트렌드다, 버블이다 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그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근거 중 하나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규정과 기업의 ESG 활동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노리고 그린워싱을 시도하는 많은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지난 5월 이러한 그린워싱 기업의 징벌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바로 BNY 멜론 은행이 미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 ESG 투자 정보를 기재한 혐의로 1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인데요. 은행 측은 해당 펀드 내 모든 투자가 ESG 품질 적격 심사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미 증권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185건의 투자 중 67건이 ESG 품질 적격 기준에 미달했다고 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그린워싱 규제 사례가 여럿 발견되고 있는데요.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규제 사례들이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야심차게 준비한 그린워싱 전담 TF로부터 이루어진 성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긍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닌데요. 펜 로스쿨의 증권법 교수인 질 피시는 ESG와 같은 진화하는 분야의 강력한 규칙이 시장 혁신에 냉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였죠.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강한 규제가 결국에는 시장의 제동장치가 될 수도 있음을 꼬집은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규제와 촉진 사이에서 적당한 균형이 찾아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린워싱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규제의 형태로 강화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대응은 결국 ESG 활동에 대한 진실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본문에 링크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MZ 세대들에게 핫한 브랜드죠. 틱톡 기업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김세진입니다. 혹시 틱톡에 올리기 위해 영상을 찍고 각종 밈을 따라하고 다른 사람들이 올린 영상들을 보면서 몇 시간이고 핸드폰을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도 가끔 재미로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재밌기만 한 줄 알았던 틱톡의 이면에는 아주 가혹한 근로 형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1년 10월에 출범한 UK 틱톡샵의 직원들이 인터뷰를 통해 가혹한 근로 문화에 대해 폭로하였는데요. 라이브 스트리밍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기도 하고, 휴가 중에도 자활적인 근무를 권장하며 연차 휴가를 다녀온 직원은 좌천당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 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업무 요청에 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따로 선별되어 질책당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의 고위 경영진 조시아 마는 최근 영국 지사에서 직원들에게 출산휴가를 주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후 원년 직원의 절반은 퇴사하였으며, 이러한 내용들이 보도되자 조시아 마 상무는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한켠에서는 틱톡샵 비즈니스 모델은 영국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며, 회사가 영국의 브랜드와 소비자들이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해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문화가 안 맞는 것일지, 비즈니스 모델이 안 맞는 것일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배려하지 않고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마저 박탈하고 침해하는 기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오히려 더 보기 어려운 사례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믿기 힘든 소식이네요. 극단적인 사례인 것 같지만 S와 G 측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소식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고민정입니다. 세계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정치인 등이 모여 범세계적 경제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국제적 실천 과제를 모색하는 국제 민간 회의 단체인 다보스 포럼이 22년 5월 말에 개최되었는데요.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는 한국의 LG화학을 포함하여 6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넷제로 달성 전략을 강조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스위스의 보험회사 스위스리는 Net Zero Insurance Alliance (NZIA) 설립에 참여하였습니다. 스위스리는 보험 포트폴리오 관련 탄소 배출량 계산 방법론을 발전시키며 임직원 출장 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1톤당 100달러의 내부 부담금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네덜란드 이케아는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며 2030년까지 자사 제품에 탄소 발자국이 적은 재생 가능한 재활용 소재만을 사용하고 순환형 제품을 설계하는 순환 비즈니스를 목표로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케아의 모기업인 인카그룹은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17.6% 성장을 이뤄낸과 동시에 6.5%의 탄소 발자국을 감소시켰습니다. 세 번째로 네덜란드의 하이네켄은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과학 기반 목표에 공급업체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82,000명의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참여를 위한 Brew a Better World 아카데미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넷제로 목표와 장기적 인센티브를 연결하는 보수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인도의 달미아 시멘트는 Leadership Group for Industry Transition의 창립 멤버로 탈탄소 및 에너지 집약적인 부분의 변혁을 주도하며 탄소 제로 전환에 대한 달미아 시멘트의 약속과 리더십은 글로벌 중공업계에 일련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외 한국의 LG화학과 프랑스의 에너지 회사인 ENGIE는 스콥 1, 2, 3 모두에서 넷제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넷제로 달성에 한층 더 가까워지길 기대해봅니다. 넷제로 달성을 위한 다수 기업의 대외 천명, 그리고 실천이 다소 아쉬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직 약속의 날까지는 시간이 적지 않게 남아 있으니 약속을 잘 지켜서 꼭 목표 수치를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성을 쌓는데 20년이란 세월이 걸리지만 명성을 무너뜨리는 데에는 채 5분도 걸리지 않는다고요. 그린워싱 규제와 틱톡 사례 등을 돌이켜보니 참 와닿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 트렌드와 양질의 인사이트를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